반갑습니다.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입니다. 상처가 보석이 되다.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이. 여러분들이 지금 상담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초보가 뭘 알면 뭐 어떻게 알겠어요. 내담자를 만나는데 자기식대로 혹은 또 학교에서 배운 거 대충 주워 들어가지고 뭐 내담자인데 샬라샬라 해가지고 어쩌다가 이제 아다리가 맞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다리가 맞았는데 뭐 그게 자기 실력인 줄 알고 자기가 진짜 잘했는 줄 알고 막 자기 도체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검토도 안 받고 막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자기식대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상담계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어떤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의 효과를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핵심 요소, 그 중에 슈퍼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상담사,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이. 슈퍼비전이 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슈퍼비전 어디서 받아야 되냐, 또 슈퍼비전이라는 게 뭐냐, 혼자 가서 받으면 되는 거냐, 뭐 대충 찾아가서 받으면 되는 거냐. 오늘은 좀 슈퍼비전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학회, 그러니까 메이저 학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슈퍼비전을 몇 번 받아야 되고, 상담을 뭐 몇 회를 해야 되고, 내담자를 몇 명 만나야 되고, 뭐 집단 상담 참여를 해야 되고, 또 뭐 1급 같은 경우 집단 상담 운영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들 있어요. 이제 이거는 슈퍼비전은 사실 어떤 학회나 아니면 협회에 따라서 슈퍼비전 양식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오늘 좀 각 잡지 않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할 건데, 그래요. 슈퍼비전이 뭐냐면 사실은 그걸 뭐 이론적으로도 연구가 되고 있고, 상담사들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뭐 외국에서는 이미 슈퍼바이저가 어떻고 슈퍼비전이 어떻고, 지금 청소년 상담사 같은 경우는 슈퍼비전에 대해서 또 그 과목으로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제 상담사에게는 어떤 지도 감독관, 지도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담사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지도 감독관들이니까,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지도 감독관하고 슈퍼바이저랑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을 수련생이라고 하고, 그죠? 뭐 영어로 하면 슈퍼바이저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편한 게 이제 슈퍼바이저하고 뭐 수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 슈퍼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기초 수련 과정으로 보시는 거죠. 이거를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슈퍼비전을 받는 것은 이거는 필수다라는 생각보단 어떤 학회, 그러니까 뭐 학회에서 요구하는 자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상담사는 슈퍼비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슈퍼비전은 여러분들 제 채널을 들으시니까 그런 생각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어디 등록해서 슈퍼비전 받아야 되고 뭐 몇 회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깨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뭐 석사 졸업하고 박사 졸업해도 여러분들이 상담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 상담 모르는 거예요. 상담은 임상에서 직접 경험을 해봐야 그때부터 그 사람이 상담을 한다고 상담가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내담자를 만나는 거는 그건 수련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치인지 모르겠다마는, 여러분들 학부를 졸업하고 누구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다, 아니면 석사 과정 중에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련한 상담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상담 효과를 내는 거에 초점 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담자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슈퍼비전을 받아야 돼요. 제가 오늘은 뭔가 슈퍼비전은 뭐 슈퍼비전이라 뭐를 뭐 학자 이름 대고 이렇게 안 할게요. 제가 그거 미리 준비를 안 했어요. 뭐 그런 거 다 외울 것 같으면 제가 총상 1급 중에 뭐 만점 받았지? 그 과목은? 그런 게 안 하고 좀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슈퍼비전이란 여러분들이 내담자를 그 만난 순간부터, 행동 관찰, 그때부터 매 회기 여러분들이 상담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서로 써서, 혹은 녹음 그대로를 들고 가서, 아니면 영상을 보고, 그걸 그대로 담아가지고, 여러 자료들이 이제 직접 자료, 간접 자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간접 자료로 보고서를 써서 이제 제출하는데, 어쨌든 직접 자료든 간접 자료든 녹음이든 영상이든 보고, 슈퍼바이저가, 그러니까 지도 감독관이 슈퍼바이지, 수련생, 그 수련생이 어떻게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평가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내담자를 이해시키고 상담사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상담사가 좀 더 성장하게끔 돕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어떤 과정에서 내가 몇 번을 받아야 되구나, 이거를 잊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슈퍼비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상담사가 노련한 상담사가 될 때까지 숙련된 조력자가 이 친구도 돕는 거예요. 상담사는 누군가를 사실 기본적으로 돈을 받고 누군가를 조력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담사, 병아리 상담사들도
노련한 상담사들이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지도 감독을 한다는 거죠. 그게 슈퍼비전이에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그거 준비하는 거 되게 오래 걸리거든, 슈퍼비전.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런 세팅이 된 상담실이겠죠? 아니면 녹음을 액면가로 요구하시는 슈퍼바이저도 계세요. 어쨌든 그런 것들 다 준비해야 되고. 근데 그 녹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보고서를. 그런 것들 다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보통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있을 거예요. 양식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내담자 정보 이제 간략하게. 그다음 뭐 이름 이런 건 아니고 무슨 직업이고 어떤 나이가 몇 살이고 뭐 이런 것들 성격이 어떻고 이런 정보가 간략하게 들어가고 가족 사정이 들어가고 그다음 행동 관찰 반드시 들어가고 주어수 문제 뭐 촉발 요인 그다음에 매 회기 어떻게 상담이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매 회기 상담 간략하게 어떻게 요약을 또 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사례 개념화도 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완전 추가력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슈퍼비전을 위한 준비 과정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슈퍼비전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냥 몇 장 종이 쪼가리 갖고 가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저렇게 했는데요 내담자가 어떻게 했는데요 저렇게 했는데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1년의 과정을 준비를 하다 보면 상담사가 그 보고서를 만들면서도 뭔가 개념화가 되겠죠. 자 이런 과정들이 하나의 어떤 슈퍼비전을 받는 과정과 그리고 이제 영상에도 올렸듯이 뭔가 내담자와 어떤 역동들이 있는 거를 정리를 해서 이제 슈퍼바이저한테 가서 또 지도를 받고 이래요. 여러분들이 상담 실력을 키우겠다고 하시면 그 과정은 생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또 사실은 슈퍼비전만 열심히 받는다고 해서 실력이 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슈퍼비전을 받았으면 그 다음 슈퍼비전까지 슈퍼비전을 받은 그 항목에 대해서는 뭔가 개입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보완한 걸 가지고 가야겠죠. 여러분 처음 상담을 한다면 그 한 사례 가지고 2회기 정도 가지고 2주마다죠 거의 2주마다 가서 슈퍼바이저한테 지도를 받는 게 가장 좋은 초기에는 좋은 모델이에요. 모델인 것 같아. 그 일원으로 된 건 아니고 하여튼 보통 그렇게 제대로 수련을 받는다면 그렇게 받아요. 근데 이런 것도 전혀 하지 않고 자기 하다가 아직도 미숙한 상담사인데 자기 그런 슈퍼비전 비용 아깝다고 그런 시간 뭐 투자 못 한다고 보고서 못 쓴다고 차일필 미루다 보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어느 순간 경력은 계속 쌓이고 여러분 식대로 상담이 쌓여간단 말이야. 그 교정이 안 되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나쁜 습관, 여러분들에게 좋지 못하는 습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도구마 그리고 내담자에게 피해가는 어떤 잘못된 가치관들이 계속 상담이 묻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슈퍼비전은 개인 대 개인 1대1로 이렇게 슈퍼비전 받는 게 있어요. 개인 슈퍼비전. 그리고 그룹 슈퍼비전이 있는데 여러 명이서 모여가지고 팀이 돼가지고 한 슈퍼바이저인데 돌아가면서 슈퍼비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사례 발표. 요거는 슈퍼비전 개념하고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거기서 배울 게 많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슈퍼비전 크게 3가지가 좀 분류가 됩니다.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슈퍼비전 종류가 몇 개냐, 뭐 슈퍼비전 이런 걸 어떻게 받냐 이렇게 얘기하려는데 좀 서두가 길었어요. 왜냐면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거야. 그래서 이걸 또 미루시는 거예요. 슈퍼비전 뭐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어떤 학교에 가서는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좀 흥분해서 그래요. 내가 슈퍼비전 안 받는 거 이거 슈퍼비전만 생각하면 혈압이 올라가지고 좀 말이 빨라져요. 대한민국 최고 상담사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이. 그래서 이런 3가지 총 개인 슈퍼비전, 그룹 슈퍼비전, 공개 사례 발표 크게 이렇게 3가지가 나눠져요. 그럼 개인 슈퍼비전이 뭐냐? 슈퍼바이저랑 슈퍼바이지 둘이서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되게 서먹하겠죠. 근데 굉장히 이점이 많죠. 무슨 이점이냐? 거의 상담받는 수준으로 깊이 이 슈퍼바이저의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슈퍼바이저의 역전이 다루시겠죠. 1대1 슈퍼비전이니까. 그 다음에 이 슈퍼바이저의 어떤 특징, 강점, 단점도 같이 이제 알려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담자 이해 뭐 당연히 시켜주시고, 추구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피드백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덜 쪽팔리겠죠. 1대1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이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룹 슈퍼비전. 그룹 슈퍼비전은 뭐냐면, 여러 명이서 이제 맞는 사람, 어떤 슈퍼바이저인데 슈퍼비전 받을 사람, 이거 손해가 나 해가지고 이제 몇 명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돌아가면서 이제 받는 거죠. 뭐 빡신 데는 한 달에 2번 받는 데도 있고, 좀 느슨한 데는 뭐 한 달에 1번 받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점이 뭐냐 이제 볼 수 있겠죠. 이점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사례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뭐야? 지 사례 아니니까 공부 안 하는 거지. 지 사례 아니니까 미리 안 읽어오는 거야. 그럼 이제 시간만 계속 때우는 거예요. 사례 보는 눈도 안 크겠지. 질문거리도 없어. 지가 안 읽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뭔가 좀
소속돼야 될 것 같아. 이 인간은 원래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소속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꼈어. 꼈는데 당장 실을 공부는 안 해. 계속 그렇게 해서 시간만 때우지. 5년, 6년, 7년, 10년 때워봐요. 실력 절대 안 되지. 그래서 그룹 슈퍼비전은 그런 단점이 있어요. 대신 장점이 너무 많죠. 내 사례도 보고 네 사례도 보고 다각적으로. 그래서 이런저런 사례를 많이 배우고 슈퍼바이저도 이런저런 사례에 대한 피드백을 또 많이 해주니까 엄청 풍부하겠죠. 간접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한다는 조건에서 굉장히 좋겠죠. 근데 단점이 뭐냐? 아까 그런 거. 내 사례 아니니까 안 읽어오는 거야. 내 사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역전을 좀 못 따라요. 상담사 개인의 문제. 왜냐면 집단이니까. 그게 굉장히 친밀한 집단이면 모를까. 웬만하면 상담사 역전이 다루기 힘든데 좀 느낌이 오죠. 상담사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근데 좀 직면시키기도 어렵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끝으로 이제 공개 사례 발표. 제 최근에 공개 사례 발표했죠. 그죠? 그거는 뭐냐면 그나마 자기가 잘한 거, 내담자한테 허락받은 사례 중에 잘한 사례를 공개적으로 난 상담 이렇게 합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간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때는 뭐야? 그때는 어떤 시간이냐? 원래는 그룹 슈퍼비전 또 슈퍼바이저가 1명이거든요. 근데 공개 사례 발표는 최소 슈퍼바이저가 2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2명 이상의 슈퍼바이저가 두 슈퍼바이저가 있고 이제 부슈퍼바이저들이 있는데 부슈퍼바이저들은 이제 슈퍼바이저 서브하는 입장이고 주 슈퍼바이저가 주로 이제 사례를 다루죠. 근데 이게 분위기가 좀 틀려. 공개 사례 발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슈퍼비전, 개인 슈퍼비전, 그리고 그룹 슈퍼비전, 그리고 공개 사례 발표의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서 갖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 또 달라야 돼요. 참고로 공개 사례 발표는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지적을 잔뜩 받는 곳이라고 보면 돼. 내가 아무리 잘했던 사례를 갖고 가도 그냥 지적받는 날인 거, 그날은. 뭐 이러저리 막 질문하고 대도 안 한 질문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도 그 스물을 다 겪으면서 어쨌든 그렇게 피드백을 받고 이 사례에 대해서 계속 토의를 하는 거예요. 열띤 토론을 하는 시간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사례를 이해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어떤 시간이 좀 가까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그러니까 슈퍼비전 받는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그것도 슈퍼비전이니까 슈퍼바이저가 2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배우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해서 공개 사례 발표 때도 이제 좀 모자란 사례를 낸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저도 슈퍼비전은 그거 잘해야 하는 거 내는지 모르고 그냥 그 슈퍼비전 받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이제 못하는 거 냈다가 엄청 창피하게 엄청 수모를 당한 적도 굉장히 많죠. 근데 공개 사례 발표는 여러분들이 비교적 잘한 거를 공개적으로 내가 어떤 이론을 갖고 이렇게 했다, 어떤 접근을 했다, 이 부분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다, 이 부분 미숙했다, 이 부분 아쉽다, 이 부분은 내가 잘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시간이에요. 발표를 전문가로서, 뭐 수련가로서, 수련생으로서,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막 준비를 해야 돼요. 공개 사례 발표는 이제 막 공개적인 슈퍼비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사례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피드백이 오냐? 네 못했다라는 피드백이 막 오는 거죠. 네 못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견뎌야 되는 시간이야. 왜 있잖아요. 의사들 드라마 보면 뭔가 뭐 세미나실이 있는데 큰 세미나실에 가서 뭐 PPT 띄우고 막 샬라샬라 하면 막 의사들이 막 뭐라 하잖아요. 뭐 대충 그런 거야. 이제 케이스 컨퍼런스 해가지고. 그래서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개 사례 발표, 그룹 슈퍼비전, 그 다음에 개인 슈퍼비전. 요거는 각각의 색깔이 틀리니까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공개 사례 발표는 여러분들 인생에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학회 소속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분들은 간이 작아가지고 최소 인원만 모아서 하는 것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때로는 그 그룹 슈퍼비전 팀이, 그 팀이 돼가지고 딱 인원 맞춰가지고 공개 사례 발표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저처럼 막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사례를 했다.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개인 슈퍼비전, 그룹 슈퍼비전, 그리고 공개 사례 발표 어떤 특징, 다른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려면 여러분들이 역전을 또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쓰는 어떤 언어 패턴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제일 유용한 거는 사실은 개인 슈퍼비전이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가 동료가 또 필요하단 말이야. 살면서 우리가 상담사들이 굉장히 외로운 직업이란 말이야. 그럼 또래가 필요해. 또래 동료. 그 동료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그룹 슈퍼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룹 슈퍼비전을 고의적으로라도 이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3, 4, 5 모여서 이제 저 사람도 보고 나도 보면서 비교하면서 내가 어느 수준이구나 이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개인 슈퍼비전 개인적으로 계속 받고 그룹 슈퍼비전은 어떤 또래 모임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슈퍼비전을 게으리 하신다.
교육 분석도 안 받는데 슈퍼비전까지 여러분들이 게을리하신다. 그러면 상담이 안 늘죠. 늘 수가 없어. 무슨 근거로 상담이 늘겠다는 거야. 그냥 요령만 늘은 거야. 인민기응병만 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나중에 이 필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텐데 우후죽순 생겼다가 또 막 망하는 센터가 너무 많아요. 막 사례 없다고 막 징징거리고 뭐 이런 데 많은데 상담사가 상담 실력만 있으면 사례가 줄일 이유가 없어요. 사례가 줄어들 이유가 없어요. 줄어들 이유가. 상담사는 계속 나이가 들수록 연륜이 찰수록 이거는 계속 실력이 쌓이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내가 경력이 이런데도 내담자가 없다?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슈퍼비전을 제대로 못 받았던가 아니면 실력이 받아도 내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뭐 실력이 안 늘던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죠. 그럴 땐 교육 분석 받으러 가야 되죠. 대한민국 최고 상담사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이. 자, 오늘은 슈퍼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좀 제가 중구난방하고 뭐 좀 정리가 안 되죠. 정리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아셨죠? 저는 이제 PPT를 띄우면서 PPT도 띄우면서 이제 강의를 좀 준비 중에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스트리밍만 해가지고 대충 울고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스트리밍을 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사람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강의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더라고. 스스로 막 떠들으면서 이제 스스로 또 내 강의 또 듣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 신쿵이들 이제 시작하는 신쿵이들 나 이제 시작할 때 대학원 막 가가지고 이제 졸업한 신쿵이들도 있어요. 그죠? 정말 너무 어쩜 그렇게 막 시간이 또 빨리 가는지. 그 사이에 저는 2년이라는 또 경력이 또 생겼어요. 이게 그냥 날로 먹은 경력도 아니고 굉장히 빡시게 열심히 한 경력이 생겼기 때문에 2년 전에 또 저희 상담이 또 다르죠. 그것의 비밀은 바로 이 슈퍼비전. 오늘 얘기 말씀드린 슈퍼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슈퍼비전에 돈 아끼지 말고 제발 좀 돈 아끼지 말고 슈퍼비전 제발 꼭 한 달에 한 번씩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좀 받으세요. 그리고 사례를 볼 수 있게끔 여러 사례를 만나볼 수 있는 그룹 슈퍼비전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서 하시고 아셨죠? 그러면 제가 곧 스트리밍으로 또 만나뵐게요. 이번에 제 노트북 고장나가지고 스트리밍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제가 조만간에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슈퍼비전 여러분들 받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으면 공개 사례 발표든 어디든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나마 저렴한 게 공개 사례 발표가 좀 싸기도 하고 간접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 그런 데 좀 제발 빠지지 마시고 들으시고 이게 평생 제가 간다고 했죠. 대충 해서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돈 못 벌어요. 제가 나중에 돈 버는 방법 뭐 워크숍도 하니까 여러분들 정통의 길을 걸으세요. 정통의 길을.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대한민국 최고 상담사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이였습니다.